네, 반갑습니다. 운영체제, 이번에는 캐시 기억장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캐시, 우리 알고리즘 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한 바가 있는데요. 그와 연관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캐시 크기에 관한 이슈하고 그 캐시 메모리로부터의 인출 방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캐시 기억 장치는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CPU하고 주기억 장치,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 사이에 위치하면서 이제 CPU는 상당한 성능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주기억 장치는 이제 CPU에 비해서는 이제 느린 메모리 장치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두 장치들 간의 시간 속도 차이를 이제 완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하드웨어 메모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CPU는 이제 1나노세크당 한 개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이제 가지도록 설계를 하죠. 그 이상도 가능하고, 그 이하도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1나노의 한 개 정도의 이제 명령어를 실행하는 CPU를 우리가 이제 1GHz의 프리퀀시로 동작하는 CPU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면에 이 주기억 장치의 경우는 역시나 이 주기억 장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제품 가격대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10나노 이상의 성능을 가지죠. 그래서 두 자릿수의 이런 정도의 시간 성능 차이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능 차이를 이제 캐시 메모리를 도입함으로써 이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개선한 어프로치가 바로 이 캐시 메모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기억 장치보다 이제 액세스 속도가 높은 칩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 이제 가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은 작은 성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캐시 기억 장치에 관해서 이제 사용되는 용어를 먼저 이제 정리를 하면, 캐시 적중은 우리가 이제 CPU가 원하는 데이터를 캐시 메모리에서 찾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발견되는 경우. 캐시 메모리는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즉 이 데이터가 캐시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메인 메모리에 해당하는 주기억 장치는 모든 데이터를 항상 다 갖고 있게 됩니다. 캐시 미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CPU가 원하는 데이터를 캐시에서 찾지 못한 경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캐시 메모리가 이제 메인 메모리 데이터 중에 일부를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그 일부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를 CPU가 요청한 경우는 CPU가 원하는 데이터를 캐시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히트 레이쇼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이 두 가지 캐시 적중과 캐시 미스를 이제 이해하고 있으니까 전체 기억장치 액세스에 대해서 캐시에서 적중, 히트되는 경우가 비교적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가를 이제 계산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트 레이쇼는 CPU가 원하는 데이터가 캐시 메모리에서 적중되는 정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캐시의 미스 레이트, 미스율이라고 한다면 이제 반대겠죠. 적중률을 이제 1에서 적중률을 뺀 값이 바로 미스율이 되겠습니다. 캐시에서 미스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러한 값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성능을 이제 잘 고려를 하면 이제 평균적인 기억 장치 액세스 시간을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의 평균적인 기억 장치 액세스 시간은 이제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살펴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캐시 메모리에서의 적중률, 액세스 시간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그 전체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모든 주기억 장치, 캐시 메모리 장치를 모두 고려했을 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제 발생하는 전반적인 기억 장치에 대한 액세스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억장치 액세스 시간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각 메모리 장치에 대한 성능을 감안해서 그 각각의 메모리 장치, 즉 주 메모리, 메인 메모리하고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얼만큼의 비율로 이제 액세스가 되는가를 이제 히트 레이쇼를 곱하는 값으로 이제 계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주기억 장치에서 CPU가 원하는 데이터가 주기억 장치에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면 이제 캐시에서 미스된 경우인 거죠. 반면에 CPU가 원하는 데이터가 캐시에서 해결되는 경우, 캐시 메모리에 대한 접근으로 해결이 끝나는 경우는 이제 캐시 히트인 경우니까요. 그래서 여기 전체 액세스 시간, 캐시 메모리에 대한 액세스 시간을 이제 캐시 히트율로 이제 곱해주게 되고, 또 반면에 이제 캐시 메모리의 주기억 장치의 액세스 시간을 캐시 미스율로 곱해주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러한 평균적인 기억 장치 액세스 시간, 유효 액세스 시간을 이제 구해 보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히트 레이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TC는 이제 캐시 메모리에 대한 액세스 시간 타임이 되겠고, 액세스 타임. 그리고 TM은 이제 메모리 장치에 대한 액세스 타임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경우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 이 사례에서는 이제 메인 메모리 성능이 이제 액세스 시간이 50 나노세크짜리 장치가 되겠고, 메인 메모리는 이제 400 나노세크짜리 메모리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8배 정도의 성능 차이, 캐시 메모리와 메모리 장치 간의 성능 차이가 약 8배 정도가 되는 시스템 구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적중하기보다는 캐시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적중되는 것이 전체적인 평균적인 시스템의 기억장치 액세스 시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여기 히트 레이쇼 H 값이 이제 여기 H 값이 이렇게 이제 70%부터 이제 99%가 될 때까지 쭉 향상이 됨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평균 기억장치 액세스 시간이 이제
155나노부터 쭉 53나노에 이르기까지 쭉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이 히트 레이쇼가 99% 수준에 달하는 경우에 이 전체적인 평균 시스템 기억장치 액세스 시간의 성능이 53.5나노 수준까지 이제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체 주메모리의 성능이 400나노세크의 액세스 타임을 가지는 수준인데 반해서 이 캐시 메모리만 이제 50나노 수준으로 상당히 이제 성능이 좋은 것을 꽂아주기만 하면 이제 히트 레이쇼가 약 99%가 나와주면 사실상 주 메모리, 메인 메모리의 성능은 사실상 사라진다는 얘기죠. 감춰진다는 얘기입니다. 메인 메모리가 400나노세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CPU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캐시 메모리가 다 이제 반환해 주기 때문에 50나노세크 수준, 즉 53나노세크 수준에서 이러한 전체적인 평균 기억장치 액세스가 처리가 된다라는 얘기죠.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대로, 그러니까 앞에 이제 확률을 곱해서 첫 번째 텀에는 이제 캐시 메모리에 대한 액세스 타임을 적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 텀에는 이제 메인 메모리에 대한 액세스 타임을 적어주고, 대신에 이 확률은 이 캐시 메모리에 대한 적중률을 이제 1로부터 빼준 나머지 확률로 이제 기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히트 레이쇼가 70%인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더라도 70%에 대해서는 50나노세크가 처리를 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이제 400나노세크로 처리되기 때문에 155나노세크가 되는 거죠. 즉 적중률이 아까보다는 많이 떨어지지만 70% 수준의 적중률이긴 하더라도 그래도 400나노세크에 달하는 이 주기억장치의 성능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평균 시스템 기억장치 액세스 시간은 155나노 수준으로 이제 향상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제를 살펴볼 때 우리가 이 평균적인 기억장치 액세스 시간을 향상을 시키려면 어떠한 어프로치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캐시 메모리를 성능을 좋은 거를 쓰거나 캐시 메모리의 공간을 더 많이 확보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주기억 장치의 메모리를 성능을 또 개선해 주거나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히트 레이쇼를 또 향상시켜주는 방안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 성능은 이제 특정한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 시스템 성능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보다는 이제 적절한 조합에 의해서 적절한 요소들의 조합과 이제 설정에 의해서 이제 성능이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제 시스템 설계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캐시의 적중률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캐시의 적중률은 과연 어떻게 하면 향상될 것이냐를 살펴본다면 이제 이러한 요소가 이제 크게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지역성, 로컬리티의 특성에 상당히 의존해서 캐시 적중률이 좌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성에 대해서 이제 살짝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지역성은 이제 그 세부적으로 시간 지역성, 공간 지역성 등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시간 지역성과 공간 지역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시간적 지역성은 이제
비교적 시간적으로 최근에 액세스된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가, 여기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제 명령어죠. 명령어가 이제 가까운 미래에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원리에 의해서 이제 캐시 메모리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면, 가급적이면 최근에 액세스된 명령어 또는 최근에 액세스된 데이터를 보관해주는 어프로치가 더 의미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 시간적 지역성 특성이 되겠습니다. 뭐 어떤 데이터를 캐시가 보관해 줄 것인가 그것까지 결정하는 것은 이제 캐시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이 되겠고, 이 지역성이라는 것은 그냥 이제 최근에 액세스된 명령어 또는 데이터가 가까운 미래에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이제 지역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적 지역성 또한 비슷한 의미인데, 이제 시간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 공간적 측면인 거죠. 어떤 기억 장치 내에서 데이터 또는 명령어들이 이제 저장되어 있는 공간을 살펴볼 때 서로 최근에 액세스된 위치와 비교적 인접한 구간 영역에 위치한 데이터 또는 명령어가 다시 또 연속적으로 액세스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지역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간적 지역성이나 공간적 지역성은 비교적 그럴듯하죠. 근데 그럴듯한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지는 특성, 원리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평균 보통 프로그램 할 때 관행, 특징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프로그램 랭귀지의 특징상 기억 장치 내에서 인접해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또는 명령어들이 연속적으로 액세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그램 랭귀지의 특징상.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도 이제 최근에 액세스된 데이터 또는 명령어를 다시 이제 액세스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배열이 아니라 이제 반복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우리 프로그램에서 많기 때문에 그렇죠. 코드를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공간적 지역성은 이제 배열 같은 구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배열에서 이제 기억 장치 내에서 인접하게 저장되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비교적 한 번만 액세스하고 끝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배열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비교적 i 값을 증가시키면서 또는 i 값을 감소시키면서 순차적으로 인접한 데이터들을 액세스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프로그램 랭귀지적인 특성상 지역성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지역성이라는 효과가 전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캐시 메모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지역성이라는 효과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에서 적중할 확률을 향상시켜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캐시 메모리를 어떻게 갖다 붙이면 시스템 성능 측면에서 좋겠는가를 고려해 보게 되면, 일단 캐시 적중률이 높아야 되겠죠. 캐시 적중률이 이른바 99%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메인 메모리의 성능은 아예 감춰진다. 거의 사실상 감춰진다. 대부분의 CPU가 원하는 데이터가 캐시 메모리에 있게 되면 시스템의 기억장치 액세스 시간 평균값이 사실상 캐시 메모리의 값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나온다 라는 얘기고요. 캐시 액세스 시간의 최소화라는 건 이제 캐시 메모리를 가급적 좋은 거를 달아주면 캐시 메모리의 성능으로 시스템 성능이 수렴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캐시 미스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미스를 처리해주는 지연 시간을 최소화해 준다면 당연히 캐시 메모리를 이제 잘 설계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억 장치와 캐시 데이터 간의 디테일 일관성 유지 그리고 오버헤드 최소화라는 측면은 약간 우리가 조금은 어드밴스드 된 이슈이긴 합니다. 이제 몇 타임 후에 이제 강의에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인데 이게 이제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는 100%고 그 중에 일부를 캐시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보관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가 캐시 메모리에 중복적으로 존재하는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억 장치까지 가지 않더라도 캐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CPU가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 CPU가 그 데이터를 리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라이트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는 이제 캐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써주고 메인 메모리에는 데이터를 안 쓰고 지나쳐 버린다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즉 이제 변수 i 값을 우리가 이제 메모리 상에 이제 보관하고 있는데 그 i 값이 이제 자주 액세스 되다 보니까 캐시에서도 이제 중복으로 카피를 떠놔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i 값이 캐시에도 있으니까 CPU는 i 값을 1 증가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 1 증가시키는 동작을 캐시 메모리 상의 i 값에만 해주게 되면 이게 실제적으로 메모리 상에 있는 i 값은 이제 이 캐시의 값과 이제 서로 상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데이터 일관성이 깨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관성을 유지해주기 위한 오버헤드를 어떻게 하면 이제 최소한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이제 캐시 메모리를 시스템상에서 설계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는 마치겠습니다.